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원칙 저자인 모잇입니다. 제가 첫 유튜브 영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잘하는 사람을 따라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과연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매매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중장기 투자로 흔히 요즘 2차전지 관련주가 붐이 불어서 나도 거기 종목에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많이 시작하십니다. 남들이 벌었기 때문에 누가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로 주식을 시작하는데 자신이 어떤 매매를 원하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투자금, 또 자신의 투자 성향, 자신의 투자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금이 너무 소액인데 중장기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한다, 스스로 지칠 수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작다고 무조건 단기 투자를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금이 너무 큰데 나는 단타가 좋아, 단기 매매가 좋아, 그 모든 자금을 단기 매매에 투자하는 거는 실력에 비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또 자신의 투자 성향, 나는 새가슴이야, 나는 마이너스가 나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 물론 중장기 종목도 손실이 나고 손절을 할 수 있지만 단기 투자는 단기간의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손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새가슴인 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건강상 많이 해롭습니다. 또한 자신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물론 중장기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나는 중장기를 할 거다, 나는 단기를 할 거다, 나는 중장기와 단기를 병합할 건데 비중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투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투자 여건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단기 투자라는 것은 아침 장 9시에 시작해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매매가 끝나야 합니다.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같은 전업 투자자도 혹은 스케이핑을 하시는 분들도 장 시작하고 나서 30분 사이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이슈가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들어가서 단기간에 수익이 내는 게 단기 투자인데, 그 시간대에 나는 회사 일이나 집안일이나 다른 여건 때문에 매매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점심시간대만 단기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점심시간대는 장이 가장 고요할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상승 종목도 상승 이후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극히 극소수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나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두 종목 상승하기도 하지만 전문 투자자들도 그 시간대에 단기 투자는 피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침 시간대가 바쁜 사람이야, 그러면 단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남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따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중장기를 할 거야, 나는 단기를 할 거야, 그것을 먼저 결정하시고 그에 따른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자신이 어떤 매매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공부를 해야 한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기술적 분석은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필수적이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차트쟁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회사의 가치만 보고 투자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는 차트 분석이 100% 필요합니다. 중장기 투자는 차트 분석과 재무 분석, 그리고 그 종목의 미래 가치,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원달러 환율, 외국인 동향, 기관 동향, 고려할 게 많지만 그 또한 차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외인이나 기관이 차트를 보지 않고 매매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혹은 지수 흐름도 가끔은 저희가 차트를 보면 추세선을 지지하거나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추가 하락을 하거나, 이런 저희 기본적인 분석 방식과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제가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2021년 12월에 코스피가 61선 밑으로 하락을 했지만, 보시면 제가 이거 빨간 선은 근 추세선입니다. 각 저점이 다 연결이 됩니다.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고점도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락의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저점과 고점이 일정한 이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상승도 3파동이 보통 형성되면 마무리가 되듯이 하락도 3파동 이상 진행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파동 이후에 이 상단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는 이 상단 추세선이 지지선이 돼서 지수가 반등을 하는 겁니다. 코스피만 그럴까요? 코스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추세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거의 박스권 안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1, 2, 3. 3파동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이죠. 이런 식으로 이 지수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인이나 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 증시는 외인이나 기관이 만드는 지수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수 차트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외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등을 봐도 그들도 차트를 아예 배제하지도 않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단기 투자는 위험하다. 중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요즘 가치 투자에 관해서 정말 많은 책이 나오고 외국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책을 많이 써서 저희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과 저희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수천억, 그 이상의 돈을 운영하는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금적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업에 관한 분석, 재무 분석,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거는 저희가 과연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했던 매매가 우리에게 다 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기 투자는 위험하다.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라고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대형주 중에서 고점에 물려서 3년, 5년간 마이너스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손절도 못하고 끙끙 앓고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그 매매로 수익이 나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동전주 위험합니다. 동전주 저도 절대 매매하지 않지만 나에게 수익을 주는 동전주가 삼성전자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나에게 수익을 주는 매매법은 그게 단기 투자이든 중장기 투자이든 그게 최고의 매매법인 것입니다. 단기 투자는 리스크가 커서 난 중장기 투자를 할 거다 하신다면 아직 주식을 모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중장기 투자도 분명 손절선이 있어야 하고 고려할 상황이 더 많은 어찌 보면 더 어려운 투자다.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원달러 환율, 국내 경제, 외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사고자 하는 종목의 미래 가치, 재무제표,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등 중장기 투자가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제 생각은 단기 투자는 차트와 거래량, 그러니까 순간 올라가는 힘, 그 힘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장기 투자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저도 단기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데 하루에 10분, 15분이면 내일 공략할 종목을 고릅니다. 하지만 중장기 종목을 한 종목 선정하려면 첫 번째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부터 그리고 미국 나스닥 흐름, 우리나라 증시 지수 차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차트를 기반으로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했네? 그러면 중대형주 투자가 가능하겠다. 하지만 코스닥 현재 이 시점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종목군이 과연 올해 아니면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상승이 가능하는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이상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단기 투자도 마찬가지다. 오르는 종목 추격 매수보다는 추세 전환 종목을 찾는 방법. 또한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97년 겨울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횟수로 몇 년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3%, 5%, 10% 수익을 원했는데 종목이 너무 쉽게 올라가면 이 종목을 조금만 더 보유해 볼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선매도 주문, 내가 원하는 수익률의 선매도 주문, 그리고 내가 정한 손절선의 스탑로스 주문을 항상 같이 거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화면을 쳐다보지 않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오래 한다고 수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종목을 매수해서 내 원칙대로 매도하고 그 매도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것. 매매가 길수록 매매가 오래될수록 주식은 손실 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 모든 주식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자신과의 싸움, 내 욕심이 커서 내가 무지해서 그냥 홀딩하다 보니 플러스 30% 40% 수익이었던 종목이 마이너스 30% 40%가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무지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속에 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인드를 먼저 정립하지 못하고 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면 여러분은 외인 기관의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동일한 개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철저한 준비. 첫 번째,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라. 나는 단기 투자를 할 거다.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의 자신만의 매매 성향을 파악해서 투자 방법을 결정해라.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 주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공부는 필수입니다. 차트 분석, 재무제표 보는 방법 등등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쉬운 재테크는 없고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총 2,400개 약간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장이 좀 하락했지만 이 중에서 가연대가 오를 수 있는 종목, 여러분이 흔히 관심을 갖는 이런 대형주를 매매한다. 그런다고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중소형주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정한 원칙에 해당되는 종목, 그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상 주식 투자의 원칙, 저자의 모햇의 첫 강의였습니다.